네, 한 학원 강사의 거짓말.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천의 20대 중반 학원 강사 한 분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꼬였고 무려 1,700명이 전원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어제 밝혔는데 그 장면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인천의 학원 강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전문을 좀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전부 다 5월 2일, 3일 그때 생긴 일인데 이태원에 간 20대 중반의 학원 강사가 있고 그 이후에 음식점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학원도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원 강의 때는 4시간 정도인가요? 화면을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르쳤고 그 바람에 학원 학생들도 많이 감염됐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김정희 교수님 모셨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궁금한 것이 잔인한 바이러스다. 이 의미를 좀 한 번만 더 짚어주십시오. 정은경 본부장이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네. 그리고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그 학원 강사 얘기를 가보겠는데 이태원을 갔다 왔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나는 학원 강사입니다. 설명하게 되면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신분을 숨기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유는 본인만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측해 보건데 아마도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클럽을 굳이 갔어야 되느냐 네. 라는 비난 여론이 일부에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클럽을 가고 주점을 가고 하는 네. 거는 물론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음성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는 어떤 비난받을 부분은 아닌데 이제 네.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시기에 굳이 갔어야 되느냐 이런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학원 강사입니다. 이 말 하지 않은 그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진짜로 인천시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고발을 갖다가 하면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감염법 예방법 위반 에는 18조에 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누구든지 네. 그 관계자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걸 갖다가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형법 137조에는 뭐가 있냐면 네.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예요. 네. 근데 이때 위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가 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꼭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거짓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네.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량이 더 세거든요. 5년 네.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 형사 조치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학원 강사가 인천에서 확진된 102번째 환자인 것 같네요. 인천시장은 이 102번째 이 학원 강사 환자를 상대로 고발 조치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학부모들에게도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원 운영을 자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학원 등원에 대하여 일주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학원을 가지 않도록 좀 해달라. 저 합당한 조치로 보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인천의 모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도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근데 5월 2일에서 3일에 이태원 클럽하고 포차를 방문을 했고 네. 그 뒤에 한 일주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증상을 네. 받아가면서. 근데 그 당시에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직업이 뭐냐 그랬는데 그때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학원 강사라고 얘기를 했어도 네. 이 추가적인 감염들은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5월 6일경에 수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때는 임상 증상이 없었고 실제로 지금 이태원발 이 코로나 전파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들어온 게 5월 6일, 7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까지는 본인이 이태원 클럽이나 포차를 갔어도 네. 감염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업을 하면서 학원이라든가 또 그날 과외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10명 남짓 11명, 네. 12명 이렇게 감염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막지는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그때 학원 강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밀접 접촉자를 쭉 파악을 했으면 네. 그 학생들 중에 2명이 주일에 예배를 받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맞죠? 네, 각각 갔는데 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의 신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 인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를 하는 거고 네. 만약에 교회에서 추가 감염자가 아직은 이제 역학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진행 중일 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때 정직하게 본인의 신분을 제대로 밝혔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막상 누구라도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비난하기 쉽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쩌면은 자신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다 겪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방금 전 인천시장 얘기도 그렇고 또 정경 본부장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절차를 다 충실히 밟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하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도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당시에 네. 이태원 지역에 있었던 지금 추정하건대 4월 말, 그러니까 4월 24일경부터 5월 6일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는 이제 이태원 소재의 클럽 네. 그리고 주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현재는 확장돼 가지고요 식당하고 뭐 커피숍 등까지도 이태원의 방문- 식당과 이태원의 커피숍. 예,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생이 네. 이태원 소재의 편의점만을 방문을 했는데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역학조사가 나와야 봐야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만 갔는지. 그렇죠. 더 딴 데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그 감염자의 말이 맞다라고 그러면 네. 당시에 비단 클럽이나 주점 이외에도 다양한 곳들에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에 뭐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지역을 당시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네. 아마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비난을 받을 문제가 아니니까 네, 네. 숨지 말고 나와서 진단검사를 받고 실제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이 결과가 음성이 나오든 양성이 나오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대인과 접촉을 금지하고 가능한 한 집에 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